스위프트로 시작하는 아이폰 앱 개발. 네, 어떤 분들은 시작이 아니고 그냥 스위프트로 갈아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튼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맥에서 사용할 앱을 개발하실 게 아니라 아이폰에서 사용하실 앱을 개발하실 거예요. 그쵸? 혹시 여기서 맥에서 사용할 앱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 물론 스위프트로 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아이폰 앱을 개발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볼까요? 네. 네, 아까 했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원래 이 이야기를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2014년 6월 2일에 애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스위프트가 느닷없이 발표됐다는 뜻이죠. 네. 여러 가지 스위프트 언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스위프트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스위프트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핵심은 하나였죠. 스위프트가 쓰기 쉽고, 다루기 쉽고, 그 다음에 고민할 필요 없는 언어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언어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발표가 돼서 상업적으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완성도를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버그도 많고요. 성능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언어가 딱 나와서 이 언어를 가지고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건 프로그래밍적으로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안 믿었어요. 스위프트가 갑자기 나왔다는 걸 안 믿었죠. 그래서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수학계에서 사용하는 스위프트라는 따로 별도의 언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위프트라는 발표를 보고서 그 언어를 가지고서 예전에 그 기존에 C를 가지고 C하고 스몰토크를 합쳐서 오브젝티브 C를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기존에 있던 그 언어 스위프트라는 언어에서 가져와서 그냥 앱을 만들 수 있게끔만 구성해 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아니더군요. 네, 스위프트라는 언어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WWDC에서 몇 가지를 스위프트의 특성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넘어갑시다. 스위프트에 대해서 성능을 분석한 표시입니다. 따로 이 자료를 구할 길은 없어서 화면 캡처된 걸 들고 왔는데요. 스위프트가 이 위치에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앱 퍼포먼스 상에서 최상의 성능을 사랑하는 C 아니면 C++ 아니면 오브젝티브 C나 자바. 물론 자바로 갈수록 점점 성능이 조금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만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개발 생산성에 대해서도 이쪽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설명대로만 따르자면은 스위프트라는 언어는 개발하기도 쉬운데 성능까지 좋은 프로그래밍계의 옆집 엄마 아들 이런 존재가 되죠. 사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스위프트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무후무하게 엄청난 성능을 발휘해서 C나 C++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적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프트도 빌드 단계를 거쳐서 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그걸 만들기 위한 기반 언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네. 여튼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스위프트를 발표하면서 WWDC에서 스위프트의 특징으로 만들어낸 게 한 7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면은 이거죠.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혹시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C 컴파일러가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C 컴파일러 하면은 GCC를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터보 C, 볼랜드 C 같은 여러 가지 C 컴파일러를 생각할 텐데요. 애플에서는 전부터 GCC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형태로 바꾼 LLVM이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브젝티브 C를 더 최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죠. 스위프트는 이 LLVM 컴파일러 상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위프트를 가지고서 LLVM 컴파일러에 얹어서 돌릴 때 최고로 성능이 좋게 발휘되고요. 궁합이 제일 잘 맞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RC4 인크립션을 돌려봤더니 오브젝티브 C보다 몇십 배는 더 빠르더라 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RC4 인크립션을 가지고서 앱을 개발할 때 쓸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쵸? 네.
하지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확실합니다. 많이 느리지 않다는 거죠. 오브젝티브-C를 대체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성능은 받쳐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정도로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셔서 네, 컴플리션 플랫폼이라는 몇 가지 주제를 또 내걸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기존에 iOS를 만들어낼 때 사용했던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오브젝티브-C만으로 맥 OS에 대한 앱이나 아니면 iOS에 들어간 앱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있는 것처럼 iOS 그 애플에서도 코코아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코코아 프레임워크는 맥 OS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워크고요.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는 iOS,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아이팟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 때 쓰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들을 스위프트 언어로 직접 접근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만큼 여러 가지 수천 개 종류의 객체를 다 스위프트로 컨버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스위프트에서 되게 들고 있는 장점인데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특히 자바나 C샵을 하시는 분들 무수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게 바로 널 포인트 익셉션이죠. 널 포인트 익셉션에 대해서 아주 하기 떨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익셉션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예외 처리를 꼭 해줘야 되는 게 개발자의 숙명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웬만하면 이 과정을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슈를 내세웠는데요. 따로 설명해 볼 겁니다. 타입 추론이라고 해서 자료형을 자동으로 추론해서 대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건 요즘 언어에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죠. 예전에는 타입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됐지만 요즘은 그 들어오는 초기 값을 가지고서 변수의 타입을 기본으로 설정해주는 그 추론기가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를 하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변수에 들어갈 값이 뭐 정수형인지 문자열인지 문자 자체인지 아니면은 true나 false 논리형인지 아니면 더블 플로트 같은 실수형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긴 데이터형인지 이런 고민들 특별히 안 하고서 작업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파이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그렇죠. 물론 뭐 자바, C, C++ 뭐 이런 언어들은 여전히 타입을 표시해 줘야 되지만 현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어들은 변수의 타입을 자동으로 매칭시켜주고 추론해주는 기능들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이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스위프트에도 넣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타입 자체가 잘못 들어가서 에러가 날 확률을 확 줄여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타입 안전성이 증가됐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오브젝티브-C에만 해도 실제로 레퍼런스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즉, 포인터에 대해서 C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포인터에 대해서 직접 접근해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이거 어렵다 해서 확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인터에 접근할 방법은 없어졌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주소에 거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예전처럼 아스테릭을 통해서 포인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iOS 앱을 개발하면서 포인터는 이제 점점 이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걸로 개발을 하신다면요. 마지막으로 ARC를 사용한 메모리 관리 자동화. 네, ARC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토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해서 자동 참조 카운팅이라고 하죠. 네, 메모리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현대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 중에서 뭐 자바에서도 쓰이고 있고 가비지 컬렉션을 할 때 그러니까 메모리가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 장치나 수단을 마련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은 객체가 하나 있을 때 이 객체를 참조하는 곳이 생길 때마다 이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터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증가시키고 하다가 이 객체를 참조하는 곳이 없어지고 레퍼런스 카운터가 0이 돼 있을 때 이 객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군 하면서 메모리에서 지워버리고 메모리 공간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메모리 낭비를 막고요. 나아가서는 메모리 누수 현상을 막아주는 게 바로 요즘의 대세죠.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바로 iOS입니다. 과거에 엑스코드 4, 그러니까 iOS 예전 버전까지는 레퍼런스 카운터가 있긴 했는데 메모리 해제하고 할당을 직접 개발자가 해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메모리를 할당해놓고 해제를 안 해주면
한참 쓰다가 한 10분 뒤에 메모리가 앱이 확 죽어버려요. 아니면은 경고가 뜨거나 제일 힘든 상황은 이거죠. 앱스토어에 등록하려고 올려놨더니 그냥 그쪽에서 담당자가 앱을 체크해 보다가 그냥 죽는다고 말하고서 승인을 거절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냥 앱이 불안정하네요 이러고서 승인을 거절해 버려요. 예전에 그런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예전 버전이죠. 승인이 막 2주씩 걸리고 하던 시점인데요. 막 어떤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앱을 개발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걸려 가지고 답신이 왔는데 앱이 불안정하네요, 못 올려주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체가 됐죠. 답을 못 찾아서요. 한 번 올리고 2주 기다렸다가 답 오는데 앱이 또 불안정하다고 그럽니다. 또 그러면은 다시 리셋되고요. 다시 만들어서 또 올렸는데 또 불안정하다고 하고 해주죠. 불행히도 애플에서 개발자들한테 친절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앱이 승인이 안 나는데 불안정하다고 답변 보내고 그냥 끝이었어요. 이런 경우들을 옛날에 초창기 iOS 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iOS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메모리에 대한 관리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개념 객체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ARC죠. 오토 레퍼런스 카운터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메모리를 관리를 하고 컨트롤하고 계산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할당하고서 해제가 안 돼 있으면 알아서 해제시켜주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메모리를 누수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고서 메모리를 실수로 누수하게 만드는 일은 거의 없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스위프트에서도 이걸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메모리를 해제해야 되는 케이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모리를 따로 해제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바 해보신 분들이 여러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바 해보신 분들 계세요? 네. 한 10분 정도? 큰일이다. 자바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예, 그러면 한번 계속 해봅시다. 혹시 C샵 해보신 분들? 네. 파이썬 해보신 분들? 네. 여러 번 손을 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와, 불안해집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해보신 분들? 네. 하스켈 해보신 분들? 다행입니다. 없으시네요. 네. 커먼 리스비나 스킴 해보신 분들? 네,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 여쭤볼게요. 네, 개발하시면서 아마 메모리에 대해서 C나 C++ 아니면은 그 이전에 더 오래된 언어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메모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이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쵸? 그 경험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iOS 개발을 하면서도 별로 고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 말씀 하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어들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쪽 보이세요? 뒤에서도? 네. 보이세요? 괜찮나요? 너무 아래쪽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스위프트에서 네 번째 특징으로 잡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대적인 거란 거죠. 기본적으로 스위프트는 파이썬 언어에 기반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문법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뭐 객체를 생성할 때 new 키워드가 없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복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것저것 기타 더 아키텍처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파이썬 언어에서 문법을 굉장히 많이 따온 흔적을 봅니다.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파이썬 언어 자체가 문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언어도 문법이 쉬우면서도 현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디버깅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굉장히 적은 양의 코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헤더 파일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언어 자체는 코드량이 적습니다. 근데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보시면 코드가 아래로 긴 대신에 옆으로 길 겁니다. 함수명이 너무 길어요. 네. 오브젝티브 C만 해도 이렇게 길진 않았는데 스위프트로 오면서 그 함수명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길어졌어요. 저도 이따가 이 샘플 소스를 막 여러 개 표시를 해놨는데 한 줄에 안 들어가서 계속 두 줄, 세 줄로 나뉘는 경우가 볼 겁니다. 그때는 줄바꿈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함수명이 길어서 밑으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나머지 두 가지 특징입니다.
스위프트 언어로 하나가 인터랙티브하다는 걸 뒀는데요. 바로 상호 반응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파이썬이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고 편해서 사용하기가 쉬워진 장점도 있지만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면 대화형 파이썬 언어 파이썬 언어 빌더가 생깁니다. 혹시 써보셨어요? 네. 이걸 이용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줄을 코딩하면은 즉각적으로 그 줄에 대해서 맞는지 안 틀렸는지, 코딩이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이 변수 안에 현재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스택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해 줍니다. 이런 대화형 반응기가 요즘 현대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어요. 하스켈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커먼 리스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뭐 얼랭 같은 데서도 요즘 대화형 빌더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이게 사람들이 학습하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도 그걸 제공했습니다. 엑스코드 5까지는 어차피 스위프트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엑스코드 6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아마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의 생소한 기능이 하나 더 떠 있을 겁니다. 해석하자면 놀이터인데요. 여기서 스위프트를 가지고서 놀아라라는 거죠. 네.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해 보시면은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작성하실 때마다 한 줄 한 줄 작성할 때마다 여기 옆에서 결과창이 바로바로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스택에 어떤 결과가 들어가는지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화면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도 찾기가 쉬워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습니다. 불행히도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스위프트라는 언어 자체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뭔가 코드가 이상해서 실질적으로 돌려보고 싶을 때, 한번 타이핑해보고 싶을 때 그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그러죠.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때는 플레이그라운드가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맥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혹시 다 엑스코드 6를 설치하셨나요? 네, 엑스코드 6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분들. 나머지는 안 열어보셨어요? 어떡하지? 설치만 해놓고 오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으니까요. 엑스코드 6를 딱 열면 플레이그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실행시키면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샘플 코드를 타이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스위프트 자체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텐데 그 배우는 과정 중에서도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어서 하나하나 코딩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는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를 이따가 쓰실 거라는 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